사실은 저도 부일남님에 대해서 좀 아니까 아 이거는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오히려 김 작가가 이걸 하라는 거야. 아, 여기 김작가 TV에요? 조종당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약간 회복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특정 지역들은 아예 전고점을 다 넘어가가지고 예전에 그 가장 비쌀 때보다 더 비싸진 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엄청 조급해가지고 가시면은 절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촬영하는 날로부터 한 3, 4일 전부터 정부가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회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유튜브의 한 영상으로 떡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 인플루언서, 유명세를 많이 이제 다 갖게 됐는데 그로 인해 오는 뭐 스트레스나 피곤도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버를 하고 싶어서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경제 유튜버로서는 1세대 쪽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한지 지금 11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말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지금 한 11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유튜브는 이제 아주 미비한 그런 거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그거를 이게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는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얼굴도 가리고 뭐 PPT 띄우고 이제 음성으로 많이들 하던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얼굴을 이제 노출하는 게 많아져서 이제 얼굴 노출하니까 처음에 얼굴 가리고 했어요? 영상 안 보셨어요? 그 전세 사지 마라 그거? 그 영상만 그런 줄 알았지. 다가 얼굴도 노출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운이 좋게 이제 초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얼굴 노출하고서 떡상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 수가? 전에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아 누구는 감춰야 되는데도 떡하니 얼굴 내몰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조용히 하세요. 김 작가님이랑 꽤 친한 것 같은데 친해졌던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사에서 만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토크쇼 개념 같은 걸로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었는데 혹시 옆에 있을 때 빛나서 친해진 거 아닙니까? 아 백그라운드로 쓰기 그렇게 만나세요 사람을? 저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전 형님과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이 경제 재테크 유튜버들 중에서 회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이렇게 진행하는 데들이 몇 군데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유튜버가 되게 외로운 직업입니다. 외롭고 이해를 못해요. 제 지인이나 누구나 물어봐도 유튜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혼자서 뭔가 하면서 이렇게 좀 채널을 좀 키워가면서 이게 물어볼 데도 없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본사에도 막 질문도 하는데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유튜버들끼리 좀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친해지게 공동 작업도 좀 했었죠. 그래서 뭐 공동 강연회나 방송도 더블 MC로 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었죠. 제가 오늘 김 작가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 부엘랑님이 오시는데 작가 청문회 촬영 오는데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공격형 질문. 혹시 나 안 먹힐까 봐. 자, 올해 러닝을 하다가 4km를 뛰었는데 다음날 병원을 갔다. 그래서 김 작가는 지금 풀마라톤 준비하고 뭐 하프도 맨날 뛰는데 지금 4km 뛰고 병원 갔는데 지금 몸이 너무 골격은 좋아 보이는데 너무 허약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제가 누가 봐도 아까 딱 처음 보면요 뭔가 운동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보여요. 근데 저는 21살 이후로 운동을 거의 안 했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어깨가 저렇게 대바라졌지? 네. 그러고 아까도 말했듯이 맨날 야근하고 막 이러니까 체력이 엄청 약해요. 그 김 작가 형이 그 러닝을 좋아한다길래 저희 집 앞에 이제 석촌호수가 있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볍게 뛰자고 한 거예요. 가볍게. 근데 저는 이제 뛴 게 한 10년 만에 뛰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운동화라고 있는 건 이제 뭐 헬스할 때 신는 운동화 같은 거였어요. 러닝화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뛰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근데 전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뛴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4km 뛰었는데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쩔뚝거리면서 가니까 염증이 하나. 네, 뭐 구자염증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래서 혹시 뭐 했냐? 과도하게 무리한 혹시 뭐 운동을 했냐? 러닝 4km를 했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비교. 정말 무리하셨네요 뭐 이랬습니까? 정적이 좀 흘렀죠. 그럴 수도 있다. 너무 오랜만에 하고 나면 너무 오랜만에.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 제가 속도도 막 엄청 빨리 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4kg 거기서 뻗으신 거예요? 뻗었다뇨. 뻗었다기보다는 그냥 부상을 입었다. 사실은 저도 부일남님에 대해서 좀 아니까 아 이거는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오히려 김 작가가 이걸 하라는 거야. 아, 여기 김작가 TV에요? 조종당하세요 지금? 영끌 오적 영끌 오적이라고 사실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영끌 오적. 영끌 오적이라고 이제 있는데 요즘 그래도 최근 한 1년 반 정도 부동산 좀 하락했을 때가 있었고 맞아요. 작년 가을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락할 때 그 영끌 오적이라고 불렸을 때의 마음과 반등을 해서 이제 막 전고점 막 근처까지 왔을 때의 마음이
마음이 좀 어떻게 다른지 평정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할 때는 조바심 나다가 또 올라가니까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어느 쪽이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제일 느꼈던 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일일비를 안 하거든요. 저 오래 해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예전에도 뭐 별의별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구독자 한 3, 40만일 때는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막 엄청 세게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100만, 뭐 130만 점점 되니까 이제는 세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좋게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뭔가 지금 뭐 분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반대로 지금 또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락을 얘기한 분들을 막 엄청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언을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맞아요. 주장을 하는 건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은 그걸 당연히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저는 뭐 주식 전문가고 주식 유튜버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 계속 올라 뭐 이런다기보단 단기적인 전망도 많이 한단 말이죠.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럼 뭐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좀 장기적인 전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줄곧 좀 하락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상승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부일남님은 주로 상승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류에 속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거 이어가면은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투자해놓은 게 빠지잖아요. 실제로 하락기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자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런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제가 조금 뭐랄까 틀릴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고 있어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투자하고 실제로 내가 이자 내고 전세 맞춰주고 있거든요. 뭐 역전세 맞으면 돈 돌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찌 보면 가장 망해도 제가 망할 거 아닙니까? 이 판에서. 맞아요. 근데 이걸 투자를 안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땐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신뢰를 할 수 있냐. 물론 제가 무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제 전 재산을 갖다 집어넣고 있고 이거를 운영하고 지금도 전세 하나 비어 있는 게 있거든요. 공실 나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다고만 말을 한다. 뭐 네 집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내 집이 어디신 줄 알고 사시려고 하냐 이거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의 상황을 좀 보고 저도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오를 만한 거를 사자. 그리고 좋은 거여도 내가 감당 못하는 거 있으면은 뭐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현재 그래도 좀 좋아지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그럼 좀 앞으로 이 좋아지는 상승 각도가 뭐 더 가팔라질지 아니면 이 정도 하다가 좀 다시 또 조정받거나 약간 할지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가요? 그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이 다르다고요. 일주일이 다르다. 이게 어떤 정도냐면 정말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분위기가 또 달라요. 엄청 과열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앉은 자리에서 3억 올려요. 아파트 가격을. 예를 들어 뭐 30억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나오신 분이 3억 더 달라고. 나 그냥 안 간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과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약간 회복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특정 지역들은 아예 전고점을 다 넘어가가지고 예전에 그 가장 비쌀 때보다 더 비싸진 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엄청 조급해가지고 가시면은 절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촬영하는 날로부터 한 3, 4일 전부터 정부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대출 규제를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 지금 다음 달에 집 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너 대출이 한 7천에서 막 1억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들도 막 지금 겪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정부가 갑자기 좀 수요를 막 누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금 내가 막 조급하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올라가는 데들이 막 더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무조건 한 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전액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대출로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단기 과열 장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좀 과열이 좀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거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가 또 아마 일주일마다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언제냐?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거든요. 추석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막 아주 많이 막 폭발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대책도 나오고 막 있는데 그 대책을 떠나서 실제 집을 사러 간 분들 입장에서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전 대비 막 몇 억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막 한 달 동안 막 10억짜리가 막 1, 2억이 올라 버려요. 그러면 3주 만에 20%가 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섣불리 못 사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약간은 조금 진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대책 나오는지 보고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재미있는 질문했을 때 재밌게 받아주시다가 네. 역시 또 전문가의 포스가 남다릅니다. 제 질문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 그럼 밸런스 게임 살짝 간단하게 질문 2개만 하겠습니다. 여기 코너가 되게 다양한. 밸런스에서 밸런스 게임. 자, 가보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하나, 둘, 셋. 저도 부동산. 역시. 자, 친밀도로. 김 작가, 이세무사. 하나, 둘, 셋. 몇 번 죽이는 거야? 부동산 대답하고 김 작가 대답하고 몇 번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일남님이 그 산전수전 다 겪었던 부동산에 대한 실전, 경험, 이론들이 사실 이 책 한 권, 우리가 보통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다 하잖아요. 이건 정말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어요. 원래는 책이 2권짜리입니다. 기초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어요. 근데 그 2권을 11만 부 기념으로 이제 합본을 했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 목차에서 뭐 기초편, 실전편에 제가 이제 한번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2부에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 내용 중에 부동산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하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공부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이게 필수제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생각보다 부동산을 가르쳐 주는 게 정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뭐 보통 대학교에도 이런 거 뭐 부동산 사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뭐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한 1억 모았는데 뭐 해야 돼요? 이거 질문이 우선 제일 크고, 두 번째, 청약 당첨됐는데 어쩌죠? 이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재미삼아 넣어봤는데 덜컥 됐어요. 어떻게 해요? 라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수억 원짜리, 거기다 뭐 대출도 막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상태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반대로 아예 모르다 보니까 아예 시작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걸 어떤 분들은 그럼 공부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뭐 어떤 뭐 교육 과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책을 좀 30권을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0권?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봐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권 읽겠다 생각하면 한 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책들은 30권을 제가 정독하라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요, 처음 딱 책 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난이도의 책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덮고 더 쉬운 책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뒤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단어부터 좀 알아보고. 그러면은 내가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뭐 왕초보를 위한 뭐 5분 뭐 부동산 뭐 이런 책들 뭐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는 거 가지고 다음 책 보면 또 이해되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같은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 과거 얘기여가지고 뭐 굳이 여긴 안 봐도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라고 하면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라고 그러면 보통 공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선 가요. 우선 가가지고 중개사분이나 뭐 누구 만나가지고 여기 어때요 하면 뭐 다 좋다고 그러지 뭐 누가 뭐 나쁘다고 합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덥석 사고 와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를 보통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론 같은 경우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경매 쪽에 좀 관심 있어서 조금 공부하다 말았는데, 거기에서는 공부 느낌보다는 임장이라고 맞나요? 현장을 가서. 현장을 가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건데, 사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님은 현장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론파입니까? 저는 이제 뭐 경매는 무조건 현장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는 굳이 저는 이렇게 현장을 막 다녀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에요. 뭐 저도 옛날에 이제 바쁠 때 현장을 못 가고도 막 집을 사기도 했었고. 안 보고도 사요? 안 보고도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아파트를 보러 가요. 그럼 뭐 하세요? 뭘 볼 거예요? 보러 간 적이 없어요.
자, 내가 만약에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파트 내부가 어떤지 대충 아시죠?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보거든요. 뭐 이렇게 유모차가 뭐 많이 있냐, 뭐 애들이 많이 사냐, 뭐 언덕이 뭐 높냐, 뭐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도 대충 그 동네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지, 뭐 거기서 뭐 대단한 걸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정말 현장 가서 중개사들 많이 만나야 돼요. 시세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시세 조사가 뭐 너무 쉽기도 하고 어느 정도 다 정리도 돼 있고 실거래도 많기 때문에 임장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임장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실제로 한 아파트 지역을 좀 보러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개사 만나서 집 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한 세 집 보면 한 반나절 갑니다. 그러면 한 10,000보 이상 걸어요. 벌써 7월 말 8월 초야. 그러면은 막 미치는 거죠. 너무 덥고. 이렇게 안 다녀서 4km 다녔다. 저는 집을 팔부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입지 분석의 기술이라는 내용에서 호재 하나만 보고는 움직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죠? 주식은 진짜 호재가 터지면 막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은 그래도 어쨌든 환금성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호재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 터졌을 때 바로 사서 팔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2년은 보유해라. 그러니까 지금 사서 2년 뒤에 팔아야지 뭐 실익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호재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뭐 터지면 2년 동안 쭉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도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호재라는 게 실제로 이제 부동산 호재들은 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도로가 생긴다든지 몇 년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거 믿고 이제 샀는데 갑자기 어떤 뭐 경기가 안 좋다든지 뭐 이래 버리면은 예산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지하철 같은 것들도 지금 뭐 신안산선도 그렇고 막 다들 6개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뭐 몇 년씩 막 미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호재는 1순위는 아니고 한 2순위 정도? 그러니까 1순위는 뭐냐면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금액대이냐가 먼저고요. 그리고 뭐 거기 내가 실제로 뭐 거주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집인데 호재까지 있으면 좋겠다. 입지 분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거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된 신축, 그리고 20년 된 구축. 질문이 재밌어. 이게 집이 두 채가 지금 같은 값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걸 사야 되는 기준점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시대의 어떤 뭐 흐름에 따라 뭐 달라지기는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가격이 똑같은데 하나는 신축이면 예를 들어 얘는 구축인데 원래 더 싸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러면 같다는 거는 신축인 거는 뭔가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구축인 거는 뭐 연식은 좀 나쁘지만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렇게 VS가 붙을 때는 역세권의 뭐 구축, 근데 아주 변두리의 신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또 지역마다 또 다르긴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수도권 안에 약간 좀 외곽에 있는 그런 신도시라고 치겠습니다. 뭐 약간 뭐 도시예요. 그런 데들은 출퇴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울로 출퇴근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을수록 가격이 막 되게 비싸요. 근데 거기에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신축이에요. 그런 거는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막 높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 서울 안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교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치면은 신축들은 가격이 막 폭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 동네들은 또 이제 지하철 없어도 상관없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각자 따져보아야 되긴 하지만 우선은 많은 분들이 신축이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8억짜리 집을 사겠다. 근데 신축이다. 그러면은 얘를 사요 마요만 고민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8억으로 반경 한 20-30km 안에서 똑같은 가격인 게 뭐가 있지? 라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구축인데 막 비싼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왜 비쌀까? 얘도 똑같은 신축인데 따져보면 아 얘가 훨씬 더 살기 좋구나. 집이 깨끗하고 신축이라고 무조건 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갔더니 뭐 교통도 아무것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져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뭐 오늘 좀 재밌게 얘기도 하려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이제 고민은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결단인 것 같아요. 결국에 결단인 것 같고 이게 결단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뭐 사실 또 아무도 좋은 기회가 와도 또 못 사는 것도 맞고 반대로 또 안 좋은 기회 때 또 결단하신 분들은 또 막 좋은 기회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문자를 받습니다. 그때 살 걸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건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서도 항상 그렇지만 다들 안 된다고 할 때가 사실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다들 더 간다 할 때가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 약간 조급함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 달 정도 조금 좀 공부도 좀 더 해보시고 조금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대책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진정을 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팬이라고 자처를 했던 네, 맞아요. 부일남님 만난 소감 좀. 일단은 생각보다 더 잘생겨가지고 놀랬고요. 체력이 너무 꽝이어서 더 놀랬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이제 이 위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정말 뵙기 힘든 부일남님을 섭외해가지고 항상 이제 뭐 부일남님 뿐만 아니라 여기 작가 청문회 와주신 모든 이제 게스트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데 오늘만큼은 또 다른 인사이트. 전세를 절대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배웠는데 그걸 꼭 실천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부를 좀 축적해가지고 부일남 형님한테 가가지고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무리하자면 제가 주식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주식책 무슨 책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S24나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딱 해서 많이 팔린 책 봐라. 왜냐면 적어도 그 투자 세계에서 나의 경쟁자가 봤는데 그 책을 내가 안 봤다면 무조건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아마 전 국민일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부동산 투자를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11만 명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한 부동산 투자 수업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작가 청문회 늘 하듯이 사은품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책 선물 드리니까 많은 지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작가 청문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